주말 동안 사임된 의원님들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사당 합의사항 이외의 내용을 담아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동료 의원을 무시하고 거짓으로 본인의 입장만을 옹호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결코 제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물리적인 충돌까지 빚어왔던 국회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파행의 단초가 됐던 사보임 조치로 몸살을 앓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새로운 제안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바른미래당에 별도의 공수처 법안을 제출을 하고 그 법안은 권은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어제 권은희 의원님 또 오신환 의원님과 충분히 논의를 했고 그동안 두 의원님들이 주장해오신 그런 내용들을 그 법안에 담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알려달라라고만 아침에 얘기를 했고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국회에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엄청난 충돌이 벌어졌었는데 오늘 그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차 충돌이 예상이 됐었는데 예상보다는 조용히 지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이죠. 아직까지는. 지금 방금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가 새로운 제안을 했고 그 새로운 제안이 뭐냐면 여야 사당이 합의한 공수처법과 달리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안한 또 다른 이제 공수처법을 같이 올려서 둘 다 패스트트랙에 올리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 의원총회와 최고를 통해서 받겠다라고 그랬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녁에 그러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다시 열어서 패스트트랙을 처리하자 이렇게 지금 합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녁에 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결국 지난번에 금요일 날 처리를 못했던 게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네. 이번에 이제 바른미래당 제안을 민주당이 받았기 때문에 참여한다면 또 한 번 격렬한 또 야당이 이제 또 자유한국당에 막을 거기 때문에 또 한 번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아니 근데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면 선거법 개정이랑 그리고 공수처법 요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빨리 처리하자 이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가 새로운 공수처법을 또 제안했다는 게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다른 게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선거법 제도 개선이 있고 네. 하나는 이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등의 세 개 법안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권은희 의원이 새롭게 제시한 것은 현재 제시되어 있는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 판사, 그다음에 경찰의 고위직, 네.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를 구성하는 인사권이 있습니다. 네. 그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인사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권은희 의원이 제시한 그 안을 보면 이 인사를 공수처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소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서 그 기소를 결정하자. 이 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을 동시에 올리자는 거예요. 패스트트랙을. 근데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네. 결국은 두 개 중에 하나가 입법이 됩니다. 그죠? 그렇죠. 패스트트랙을 두 개 다 올리면 네. 나중에 330일 뭐 최대한 기간 하면 네. 결국 두 개 중에서 두 개가 동시에 다 입법화될 수는 없어요. 네. 두 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만약 두 개를 지금 현재 뭐 합칠 수는 현재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럼 두 개 중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다수당이 지지하는 안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지금 제시한 안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명분에 가깝다는 이야기죠.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그렇죠. 표현이 결국은 여기서... 이게 뭐 패스트트랙 올린다는 것은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우리 안을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네. 결과로 놓고 보면 결국 나중에 처리될 때는 다수당이 동의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김관영 의원의 이 안 자체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현재 전국을 뭔가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이 같은 제안에 민주당과 한국당의 반응 어떻게 다를까요? 나는 좀 모르니까 나중에 알아보고 타당하면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나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네.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한 논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로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모두 그 과정도 불법이고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과 같은 기조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지민 변호사. 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 혼란의 단초가 됐던 김관영 원내대표 그렇죠. 처음에는 민주당 쪽에 편에 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조금 변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약간 불신하는 분위기가 생겼다고요? 결국은 김관영 원내대표의 어떤 좀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 어쩌면 투쟁의 명분도 마련됐던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는 혹시 좀 엑스맨 아닌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엑스맨이요? 예. 어허. 혹시나 우리한테 도움을 주기보다는 뭐 잘못되게 전국을 잘못 끌어나가지 않을까. 우리 편인 것처럼 하지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대에 유리하게 해주는 그렇죠. 사람을 엑스맨이라고 하죠. 또 결국은 바른미래당이 협조가 없으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패스트트랙이고 뭐 다 될 수가 없습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논의를 했지만 권은희 안, 어쩌면 명분으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권은희 의원의 안을 수용하면서 결국은 다 패스트트랙 올리는 방법을 택하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이게 진행될지는 아마 민주당도 가늠을 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당에서는 역시나 권은희 안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한국당도 나름대로 이제 좀 출구 전략을 좀 세워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투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측면과 정치적 측면 나눠서 볼게요. 네. 그러니까 법적인 측면은 뭐가 있냐면 민주당하고 바른미래당을 분리했던 거는 사보임 위법성. 국회법 위반의 문제. 그게 사실 법적으로 좀 불리했던 거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또 역시 국회법 위반, 그 다음에 회의장을 몸으로 막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법적으로 약간씩 뒷골 당기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각 당이. 근데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수정안을 패스트트랙 올린다고 하면 권은희 의원이 동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불법 사보임의 문제, 위법한 사보임의 문제는 피해갈 여지가 생긴 거예요. 아하. 그죠? 그러면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그 위법한 사보임을 계속 공격을 했었는데 그 이제 프레임이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몸으로 회의장을 막은 이것만 남거든요. 이거 하나 남고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은 전선을 사실은 선거법의 문제란 말이죠. 이 국회 공수처라고 이 범정수사구조 이 문제보다 그러니까 선거법적으로 지금 초점을 좀 옮겨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고 또 하나 정치적인 측면 이런 거죠. 지금 뭐 장외투쟁이 굉장히 강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좌파 독재 이런 프레임으로 일방 처리를 좀 막는 저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유권자들로 하여금 문재인 정부 심판할 수 있는 당은 누구지? 대항마는 누구지? 아 자유한국당이구나. 이렇게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만드는 데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내 분란도 완벽하게 잠재울 수 있고요. 좀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까? 이 상황에. 그러네요. 개파 갈등 목소리는 아예 그렇죠. 싹 죽었죠, 지금. 네. 그런데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내년 총선에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문재인 정부 심판로 이걸로 총선에 치러야 되는데 역시 민주당 쪽에서 적폐청산론을 또 한 번 들고 나올 수도 있다. 저거 봐. 예전에 적폐 정부여가지고 탄핵당하더니 야당 돼서는 국회 발목 잡아 이걸로 또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자유한국당에도 어느 순간에는 약간의 탈출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네. 봅니다. 자, 그런데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새로운 제안이 당 내에서는 또다시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이 문제 해결을 다른 방식으로 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고 즉각적인 사보임을 원위치시키는 것만이 이 문제의 해결이다라고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동료 의원을 무시하고 거짓으로 본인의 입장만을 옹호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결코 제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호정 의원님, 네. 사실 사보임을 둘러싸고도 오신환 의원과 김관영 원내대표 한 번의 진실 공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또 이 대안을 제시한 내용 가지고도 오신환 의원도 동의했다라고 하는 김관영 원내대표와 정작 본인은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2차 지금 진실 게임이 시작되네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이제 화면에 보셨지만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신환 의원과 깊이 논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법안 발의를, 이제 법안 발의가 보통 10명이 있으면 의원들 10명이 연설을 하면 법안 발의를 합니다. 근데 이 권리안의 법안 발의는 주로 국민의당 계열 의원들만 사인을 했어요. 거기에 또 최혜선 의원, 정의당 최혜선 의원까지 합해서 그래서 10명을 채워서 했거든요. 다른 정당계는 없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권은희 안 같은 경우는 그럼 바른미래당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바른미래당이 당론 채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법안을 가지고. 근데 당론 채택 과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냥 의원들 10명이서 사인해서 그냥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권은희 안은 당론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하. 그리고 일부 의원의 안을 그냥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거는 뭐 당론 비슷하다라고 해서 지금 올려버린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역시 바른미래당은 계속 바른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건 아니다. 이건 우리가 동의한 적 없다. 네. 이건 우리 안이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게 이제 본인의 안 자체를 그냥 이건 하나의 대안으로서 올린다. 라고 이제 올려버린 상황에 오늘 저녁에 이제 이걸 전격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결국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걸 두고도 왜냐하면 권은희 의원을 택한 게 사실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 계열입니다. 안철수 계열인데 권은희 의원을 사부임을 시켜버리니까 정개특위에 있던 김동철 의원이 이건 무슨 소리야? 왜 우리 당 계열 의원, 우리 계열 의원을 사부임 시켜? 내려가 버렸어요, 지방에. 그러니까 정개특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권은희 의원을 억지로 지금 넣은 거거든요. 그러다면 이제 김동철 의원도 정개특위에 참여를 하게 될 수가 있겠죠. 이재명 차장. 예. 김관영 원내대표의 속 마음은 도대체 뭡니까? 아마도 이번 사태를 촉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아까 이현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무리한 사보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무리하게 사보임하면서 국민의당, 그러니까 국민의당 계열뿐이 아니라 바른미래당 다른 의원들에게도, 그러니까 이 현재 패스트를 찬성하는 의원들에게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무리 지도부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따라서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전혀 없이 그런 문제제가 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는 아마도 이제 권은희 의원 안을 내면서 이것이 의원들 설득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오신환 의원은 거짓말하고 있다 오히려 새빨간 거짓말을 또 시작했다라고 해서 더 큰 반발을 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정개특위나 사개특위가 지금 열려봐야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겠지만 실제 지금 권은희 안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 민주평화가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두 개의 다른 법안이 패스트트랙 같이 올라온다는 건 사실 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5분의 3 의원이 A 안에 찬성도 하고 B 안도 찬성한다는 게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네. 논리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평화는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안을 두고도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현중 의원님. 네. 김관영 원내대표가 진짜 속으로 원하는 건 뭡니까? 정체가 뭡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속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네. 김관영 원내대표의 지역구는 전북 군산입니다. 아. 그러니까 군산에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인들은 저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당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것을 추론을 해보면 자 군산 지역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여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군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선후배 사이입니다. 김관영 의원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택 문제 때문에 사실 좀 어렵게 됐죠.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 또 군산 같은 경우는 지금 GM이 철수를 하면서 지역 개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이라든지 등등. 정부 여당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미래당을 당적을 가지고 김관영 의원이 어떻게 차기에 당선할까. 그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이건 추정을요? 사실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추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속에서 김관영 원내대표 행동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당선이 최종 궁극적인 목적인가 보군요. 자, 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극한 대치는 장외 형사 고발전으로 또 확장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처럼 이렇게 여야가 서로 고발 조치를 하고 유야무야 끝나는 것은 이번에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고발된다고 하더라도 그날까지 저희의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차장, 이렇게 되면 막장 국회로 가자라는 게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맞불 작전으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어요. 지금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민주당 오늘 2차 고발에 나섰고요. 지금 정의당도 가세해서
피고발인만 무려 100명이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이미 20명 고발했었는데 오늘 19명을 또 추가로 고발했고요. 네. 그리고 또 정의당이 42명을 고발했고요. 그렇게만 따져도 80명이 넘지요. 근데 이제 한국당도 거꾸로 민주당을 17명을 고발했습니다. 그럼 거의 100명이 육박합니다. 그래서 거의 여의도 국회가 지금 이 모든 사건이 다 남부지검을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여의도 국회가 양천구에 있는 남부지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지금 뭐 거의 국회의원의 3분의 1 정도가 지금 고발당하는, 앞으로 추가 고발이 있다 그러면 뭐 더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보좌관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뭐 물론 이제 고발자의 남만 나는 어떻게 거꾸로 오면 결국은 모두가 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발을 또 취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뭐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겠죠. 다만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2012년 제정되고 나서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회의를 방해했다, 폭력 행위로 회의를 방해했다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 내지 1,000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폭력으로 누군가 다쳤다 그러면 또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근데 문제는 의원들이 더 걱정하는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만약에 5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따라서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물론 내년 총선까지 물론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서 뭐 진짜 못 나오는 의원이 나오진 않겠죠. 하지만 어쨌든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회의 방해죄가 걸려서 계속 재판을 받는다 그러면 누구도 계속 뒷머리가 그냥 뜨뜻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지금 고발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좀 보는 모양입니다, 지금. 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야 대표 간 말폭탄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의총이 끝나면은 사개특위 회장하고 정개특위 회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동영상으로 채증을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국회 실선은 바로 잡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에 목을 맬 때이나 지금이 그렇게 경제를 돌보지 않고 정쟁을 유발할 때냐. 그런데도 이 정권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자, 이재명 차장. 지금 이해찬 대표가 도둑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자 지금 황교안 대표는 한국당 내부에서는 일제히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국민들이 지금 저렇게 먹고 사는데 힘든데 지금 저런 말 할 때냐라고 지금 반박을 했죠, 또. 그렇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난 정치를 안 할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고발을 끝까지 책임지고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나온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 대표나 지금 한국당은 내년 총선의 가장 핵심 이슈는 역시 경제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경제 군풀떼기, 어쨌든 경제 지표가 가장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경제를 통해서 어쨌든 국민들을 설득하겠다. 따라서 지금의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여야를 다 비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그 전선 자체를 경제로 확대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지금 계속 전선을 넓히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해찬 대표는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서 7선의 최다선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뭐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의 뭐 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당의 대표입니다. 자, 그러면 7선의 국회의원이 지금 국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저는 그런 측면을 바라봅니다. 원로로서. 이런 사태가 있기까지 그럼 여당의 대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얼마만큼 야당을 설득을 했고 협치의 어떤 타협의 정치하려고 했는지, 저는 그 문제부터 먼저 묻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태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결점을 내놔야 되는데, 문제는 본인이 제일 또 앞서가고 있거든요. 네. 뭐 야당을 야 도둑놈이다, 뭐 너 한번 혼나볼래? 뭐 이렇게 또 하고 본인이 직접 채증해서 30장을 지금 검찰에 제출한다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 비춰보면 과연 그러면 그동안 7선의 정치 경력이 어떻게 지금 여기 국회에 투영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박지우 변호사님. 네. 근데 지금 이 한국당과 민주당의 극한 대립이 지금 국회 내부의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밖으로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에 네. 자유한국당을 해산하자는 청원글이 올라왔는데 지금 47만 명이 동의를 했고, 여기에 또 자유한국당을 옹호하는 또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또 해산하자.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올라와요. 정당 해산 청원, 뭐 이게 뭐 이게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기가 어렵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이라는 거는 국민들의 의견을 이제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직접 전달하는 의견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의 6탄 어떤 장애투쟁, 그리고 패스트트랙 저지,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게 불편하는 국민들이 이런 어떤 청원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청원이 있는데 또 자유한국당 지지자 같은 경우는 반대 글들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잘 조정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국민들 사이도 똑같습니다. 정치권에서 반목하듯이 국민들 사이에도 이 자유한국당 지지자 또 민주당 지지자 간의 글로서 지금 싸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올라오게 된 가운데 지난 주말에요. 자유한국당이 광화문에서 대대적으로 2차 장외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그 영향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재인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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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는 결정한대! 결정한다! 자유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그 문제가 그게 누구라면 지금 이 정도 하는 것은 극적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망치를 가져와서 문을 부수고 가루로 때려 부수려고 해도 저희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반을 개, 돼지로 몰며 모두를 한심한 사람으로 보는 이런 정권은 우리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억제 파도! 헌법 투호! 헌법 투호! 김태우 변호사님, 저런 주말 집회, 뭐 한국당 추산은 5만 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저런 장외 집회가 효과가 반영이 된 건가요? 지지율이 좀 올랐어요. 저기 정치인들이요. 네. 정치 구단들이에요, 전부 다. 네. 본인들은 이득 안 되는 일을 안 합니다. 아하. 더 내년 총선 1년 남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장외투쟁 가지고 지금 사실은 여당도 야당의 장외투쟁 마찬가지뿐만 아니라 여야가 지금 국회에서 저 엄청나게 대립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다들 언론에서 뭐라고 생각하죠? 야, 지금 경제 성적으로 마이너스야. 외교 상황 안 좋아. 민생 어디 갔어? 근데 니네들이 지금 밥그릇 싸움과 싸우고 있니? 라는 비판을 언론에서도 하고 저희 4명 패널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지도는 오릅니다, 각 당 다. 왜 그럴까요? 저런 강경투쟁들은 최소한 본인의 지지층을 확 결집시키는 현상이 있거든요. 벌써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민주당 해산하라 이게 붙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 저 지금 아까 여론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 당 지지자들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총 결집해 가는 거죠. 네. 그러니 각 당 양당의 지지도는 지금 오르는 참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내년 총선의 승부처는 역시 중원이다. 네. 말 없는 중도 보수, 말 없는 중도 진보. 가운데서 가만히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소위 스윙 보터들, 이들의 마음을 누가 가져오냐는 건데, 네. 과연 여야 모두가 강경대치만을 가지고 그렇죠. 그들의 마음을 가져올 수 있을까? 라는 건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될 겁니다. 결국에 내년 총선의 결판을 짓는 가장 중요한 건 집토끼가 아니라 중도.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있다는 겁니다. 양쪽에서 과연 누가 먼저 이 국민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얻을 수 있을까요? 다음 순위로 이어가겠습니다.